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평범한 남자 결혼을 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던 한 여자였어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제가 대기업 제품 디자인으로 나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저랑 가까운 곳에 있는 대기업에서 사원으로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투자를 나름 잘하게 되어서 작은 아파트에서 평생 꿈이었던 전원주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름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전원주택이라는 꿈을 이루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제 남편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또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띠리링 띠리링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는 겁니다. 남편은 뭐지 하고 전화를 받았고 전 남편이 전화 받는 동안 귀를 쫑긋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싹 들어보았어요. 형, 헤이요, 나야, 나 잊은 거 아니지? 형, 잘 살고 있어? 하하하 라고 하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도련님이 전화했어요. 제 남편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동생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왜 그렇게 동생을 싫어하고 심지어 도련님 우리 결혼식에도 왜 안 온 거야? 라고 물어보았을 때 몰라. 난 내 동생 진짜 너무 싫고 답이 없는 이 애. 몰라. 그러니까 갱생이 안 되는 애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피폐해지는 기분이라 말 안 할 거야. 당신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련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 궁금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해외에서 있었던 도련님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줘? 어차피 너 부모님 집에서 들어가서 살 거 아니야? 니 내 결혼식도 안 오고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뭔 목적으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라고 하니까 도련님이 참 형 여전히 까칠하네. 날 왜 이렇게 싫어해? 나 그 정도로 막장 아니야. 내가 형한테 전화한 이유는 형수님이랑 잘 지내냐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한 거지. 라고 하니까 제 남편 야 닥쳐라. 네 입에서 내 와이프 이름 나오는 거 싫어. 그리고 한국에 와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한 뒤 팍 끊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두 형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이 없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되게 자기 도련님한테 까칠하게 말하네. 그래도 형제인데 친형제인데. 됐어. 당신 피 섞였다고 다 같은 형제 아니야. 아니라고. 피 섞인 가족이어도 남보다 더 못한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물어보지 마. 그리고 내 동생이랑 당신 가까이 지내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뭐지 싶은 채 어차피 잘 안 보는 사이니까 하면서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날에 전화 한 통 했던 기억도 점점 흐려갈 때쯤 갑자기 저희 전원주택 초인종이 띵동 울리더라고요. 그날 제가 반차를 쓴 날이라서 낮에 집에 있었고 전 누구지?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선발로 인터폰을 보니까 아니 도련님이 저희 집 앞에 온 거였어요. 엄청 놀랐죠. 전 도련님을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였거든요. 제가 상견례를 할 때도 결혼식을 올릴 때도 도련님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가족들도 도련님이 존재를 숨기기 바빠 보였거든요. 그래도 사진은 알고 있으니까 전 도련님이 얼굴 알고 있었고 너무나 놀라서 아니 어떻게 여기에 말도 없이 찾아왔어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도련님은 세상 순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시잖아요. 저랑 형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제가 연락하고 오면 형이 분명히 왜 왔냐고 소리칠 게 뻔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설마 형수님도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죠? 하하, 그러면 나 진짜로 속상해. 오늘 우리 형 늦게 오는 거 아는데 나 여기 집에 늦게까지 있어도 되죠? 결혼식 때 못 간 거 미안해요. 근데 형수님 되게 예쁘다. 우리 형 못생겼는데 어떻게 형수님처럼 미인을 얻었지? 하면서 시덥지 않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뭐야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못되어 보이진 않는데 어쩌다가 남편이랑 사이가 틀어진 거지? 참 이상하네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 집 구경하겠다고 하면서 마당이랑 이런저런 곳을 돌아다니고 전 집에서 자택근무할 게 좀 있어서 그런 도련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한 5시쯤인가? 갑자기 이제 자기 다 봤다고 피곤해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8시까지 계시는 거 아니었냐고 저녁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가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네네 형한테 저 왔다고 말하지 말라고 또 말하면 어떤 난리를 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나중에 따로 말할 테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이상해서 일단 겉으로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가고 나서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도련님 우리 집에 왔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그 새끼가 우리 집에 온 거를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에이씨 기다려봐 하면서 도련님한테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쌍욕을 퍼붓고 절대로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런 무례한 짓을 저지르면 그때는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 싶었던 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 도련님과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도련님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시간이 흘러 추석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추석 당일날 하필 회사에 일이 있어서 하루 전날에 시댁에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추석 전날에 야근이라서 저 먼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음식이랑 용돈 좀 드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상황이었고요.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작은 방에 도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오랜만에 뵙네요 하고 씩 웃는 겁니다. 전 그 미소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랐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뭔가 보이면 안 되는 것을 들킨 것 마냥 당황하셨고 도련님은 담배를 한 대 피러 밖에 나간다고 하시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님도 갑자기 도련님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 시댁에 갑자기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이상한 게 담배를 피러 나갔으면 적어도 10분 안에는 집에 들어올 텐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머님과 도련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뭐야, 왜 안 오는 거야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마침 배터리를 다 쓴 겁니다. 전 그때 USB 선밖에 없었고 급한 대로 충전해야 하니까 도련님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에 선을 연결해서 충전했어요. 그때 노트북 화면이 켜지는 겁니다. 전 화면을 보고 뭘까? 이렇게 많은 폴더들이 왜 가득 차 있는 거지? 하면서 몰래 그 폴더를 하나 열어보았는데 아니 그 폴더 안에 저 얼굴이랑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전부 찍혀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란 전 어안이 벙벙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그 안에 있던 폴더를 전부 싹 다 보았습니다. 몰래카메라 도구였어요. 와, 그리고 저희 모습이 담긴 사진들은 전부 저와 남편이 사는 집에서 찍힌 거였죠. 그 구도가 몰래카메라였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친 전 이건 진짜 아니다. 도련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건 내가 공론화를 해서 어머님 도련님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파일들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거기엔 아니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더 심각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서 이 많은 것들을 찍은 것인지 전 그저 수많은 의문들이 들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담배를 피고 나서 들어오셨고 그 뒤를 따라서 어머님도 들어오셨어요. 전 표정이 굳은 채로 핸드폰 충전한 것을 뺐고 야근을 끝내고 빨리 남편이 시댁으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시댁에 도착을 했고 전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 남편, 전부 다, 싹 다 여기를 모여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자 어머님과 남편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한치 거짓말 없이 제가 본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방금 핸드폰 충전하다가 도련님 노트북 봤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제 사진이랑 일상생활, 그것도 몰래 찍은 수천 장이 있는 거죠? 영상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생각한 건데 혹시 도련님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때 카메라 설치하고 간 거예요? 미친 하면서 말을 하자 도련님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진짜냐고 하면서 도련님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뒤졌고 제 사진이 나오자마자 눈 돌아서 미친 사람처럼 도련님을 인지사정 없이 막 패기 시작했습니다. 전 태어나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정말로 처음 봤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전 되려 제가 남편한테 그만하라고 진정하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씩대면서 화를 삭힐 줄 몰랐죠. 미친 듯이 사람 죽기 직전까지 때린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숨을 가다듬고 저에게 결국 자기가 왜 도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지 그리고 가족들이 왜 도련님 이야기를 하는 걸 안 좋아하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도련님은 S대를 나오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셨대요. 또라이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아예 그 대상을 파멸시키거나 미친 듯이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전 무슨 소리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자기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대요. 남편은 너무나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도련님이 죽인 거였더랍니다. 집안의 사랑은 자기가 독차지해야 하는데 강아지가 그 사랑을 가져가서 화가 나서 이랬다고. 그래서 어머님은 너무너무 놀래